저 친구는 이상하게 어려운 단어를 안 쓰는데 영어가 네이티브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게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걸 초장에 잡아야 돼. 미드, 유튜브 쇼츠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듣는 것은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자신감만 떨어뜨려요. 우선 인풋부터 쌓아야 돼요. 따라서 이것을 딱 공부해놓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혹시 영어 초보자가 네. 가장 하면 안 되는 공부가 있을까요?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기초를 건너뛰고 하면 안 돼요. 영어를 이렇게 잘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서 고민인데요. 귀를 어떻게 좀 뚫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가 안 들리세요? 어떤 종류가? 그냥 온갖 것이 다 들렸으면. 뭐 듣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뭘 듣는 거예요 도대체? 미드. 오케이, 그럼 구어 영어입니다. 스포큰 잉글리시가 안 들린다는 얘기죠. 뉴스는 들으세요? 아니요. CNN 이런 건 전혀 안 들으세요? 그럼 왜 안 들어요? 흥미가. 재미없어요. 나는 뉴스만 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틀어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FKN 옛날에 FKN이었거든요. 안 돼요. 토크쇼 안 들려. 2년을 해도 안 들려. 구어 영어에 대해서 인풋이 없으니까. 소리의 문제에다가 발음, 억양, 표현, 문장 구성 다 안 들려. 청취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과 문장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미드에 나온 것을 어떤 문장, 생소한 오늘 처음 봤어 이 문장을. 이거를 내가 표현을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돼. 이미 김재우 시리즈를 통해서 미드나 실제 real life conversation에서 나오는 것을 인풋을 다 몸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을 recognition 작업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recognition. 여러분, recognize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알던 거를 알아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can you recognize me 하면 너 나 알아보겠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나 문장이나 전사를 미드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청취예요. 언제? 성인이 된 이후에 청취는. 일반 콘텐츠라고 그러죠. 미드, 유튜브 쇼츠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듣는 것은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자신감만 떨어뜨려요. 우선 인풋부터 쌓아야 돼요. 그것도 뭐? 제법 조밀조밀하고 깊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드나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 같은 걸 잘 알고 싶다면 구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럼 구어에 대한 충분한 인풋이 깊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정확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It takes a lot to make me angry라는 문장이 있어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It takes a lot to make me angry. 전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공부를 안 한 상태라면 이 문장 1초 만에 해석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것은 많은 게 필요하다. 나를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저 그렇게 쉽게 화내지 않아요. 인내심의 그 게이지가 제법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런 인풋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게 1000개가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드나 유튜브 쇼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화 만들지 않았지 분명히 있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 들려. 그걸 충족을 깊이 정확하게 조밀조밀하게 해놔야 돼. 어려운 단어 배제하고 쉬운 단어의 조합들인데 안 들려. 그런 문장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20초에서 40초라 해야 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자 뭐냐. 미드 20분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기초가. 기초들은 20분 그래도 몇 문장 건지면 되겠지. 저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청취는 안 늘어. 그 문장 자기가 건진 거는 나중에 열심히 말할 수 있는데 청취력은 잘 안 늘어. 무조건 짧은 거.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가 20초다. 그럼 이 20초를 10번 듣고 스크립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인풋이 충분히 쌓여있는 사람은 그 20초 동안 총 5가지 문장이 나왔는데 2문장이 쟤하고 같이 공부한 게 있죠? 그때부터 느는 거예요. 뭐다? 짧아야 된다. 제가 지금 중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 단계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만약에 나 청취력 늘고 싶다 하면 무조건 나 일주일에 3번 정도 청취할 거야. 길게 하지 마세요. 미드라도 어떤 특정 장면, 첫 시작에 예를 들어서 1분 정도만 봤어. 아니면 2분 정도만 봤어. 그러면 앞에 20에서 40초 딱 끊어서 이 대사만 끝장을 내주셔야 됩니다. 한 10번 들어요? 안 들려. 그러면 스크립트 확인해. 자막을 확인해. 영어. 근데 저거 아는 거야. 내가 알았던 김재우 시리즈에서 다 봤던 건데 소리가 안 들린 거야. 그런 식으로 청취를 늘려가야 돼요. 기초들은. 절대로 긴 호흡으로 가면 안 된다. 오케이? 문법부터 해야 되는지 회화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5년 잡고 계세요? 한 1년 정도 욕심내세요? 1년. 1년. 그럼 둘 다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언어 민감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언어 민감기가 언제 끝나면 청소년 초반기에 끝나버려요. 언어 민감기가 극에 달할 때가 언제냐면 4살, 5살 이럴 때예요. 그럴 때는 언어를 인지로 배우지 않아요. 몸 동작이나 음악, 뭐 피아노 치는 거 똑같은 행위예요. 그냥 사운드 자체를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청소년기만 지나도 그게 끝나버리고 거의 식어버려서 한 15살, 16살 되면 완전히 이제 랭귀지는 이해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하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정말 말 잘하거든요, 요즘 애들. 그러니까 걔들이 그게 랭귀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잖아요. 걔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리면 그렇게 안 돼요. 그때부터는 걔들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이거는 왜 과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기 때문에 문법을 모르면 회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지나치게 깊은 문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말하기에 필요한 문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조금 바쁘더라도 동시에 조금씩 뭐 예를 들어 절반은 회화, 절반은 문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 여러분 공부 열심히 제 시리즈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봤던 영화에 나온 대사예요. 매치메이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사 직원분이 자기 고객인 여자분에게 그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주인공이 I just wanted to get your feedback on somebody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on your date. 그러면 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데이트 잘 하셨는지 좀 들으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과거죠. ed want의 과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학습자들이. 지금 궁금한데 왜 want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소라든지 이런 게 말끔하게 안 되면 스피킹이 계속 불안정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끔하게 이거는 과거다라고 딱 이유를 알아버리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결정사 여직원이 이 고객의 전화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5분 전에 이미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제 어땠는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 딴 게 아니고 궁금했었거든요. 이런 시제의 변화를 일으키죠. 똑같아요. 궁금해요. 이게 사실 전 더 어색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객에게 제가 뭐 여기 앉아 계신 학생 오늘 수업 안 그래도 어땠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알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힘들어. 암기가 잘 안 돼. 문장을 많이 암기해야 되거든. 그것도 아주 유연하고 수월하게. 근데 안 돼. 그래서 알아야 돼. 이런 과거를. 자, 여러분. 은행 갔다 올게. Go to the bank죠. 왜 그 은행이 아닌데 더를 쓰냔 말이에요. 이거 누구 설명 한번 딱 들으면 끝날 일을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보세요. 더는 앞에 있는 저것을 가르칠 때도 있지만 이 뱅크 전체를 덩어리로 가리킬 때 the bank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죠? 정관사는 원래 첫 번째가 더 뭐 하면은 그것 이런 말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더는 umbrella 역할을 해요. 그 어떤 조직이나 이거를 하나로 뭉칠 때 the bank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the dentist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강남역 앞에서 일하는 그 치과 의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치과에 있다 할 때 at the denti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말할 때 생각보다 많이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딱 공부해놓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약간 우리 한국인들이 예. 공교육에서 배웠던 문법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거죠. 너무 스페시픽하게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영어를 말하는데 예.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너무 투부정사의 용법 아니면 뭐 1형식, 2형식, 3형식 그거를 너무 그냥 그 영어 자체를 공부하기 위한 것보다 도구에 너무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맞아요. 접근의 문제지 그 문법이 잘못된 문법을 티칭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설명하시는 문법들 다 맞는 문법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예문의 성질이라든지 이렇게 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문을 가지고 깊게 들어간다거나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 그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법 자체가 아주 불필요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우리가
티칭 머티리얼이 경도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법이나 독해에 너무 치중돼 있고 말하기는 등한시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불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시제도 알아야 되고 가정법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태생적으로 성향상 이런 용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용어 모르더라도 규칙은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한말도 먹다가 있으면 먹었다가 있고 먹을 것이다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30살 먹은 미국 사람이 지금 서울에 와서 배운다고 하면 우리하고 매일 10시간씩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 규칙성은 알고 특히 동사의 그 시제 변화든지 어미 변화 이런 건 좀 알아야죠. 내가 갈게 할 때 주격일 때 가다. 나는 할 때 는도 주격이다. 하지만 나의 할 때는 소유격이다. 이런 용어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나의 재산, 나의 컴퓨터, 내 컴퓨터 이게 왜 그렇게 적어되는지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뭔가 문법을 공부를 하는데 그걸로만 공부해놓고 회화에서 이걸 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회화 문장과 문법 문장이 잘 결합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라도 문법적 요소가 딱 들어있어서 동시에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I just wanted to know는 용건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왜 과거냐? 지금 궁금하기도 하지만 아침부터 궁금했으니까 I just wanted to 이렇게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 혹시 영어 초보자가 네. 가장 하면 안 되는 공부가 있을까요? 있어요. 공부가 있는 건 아닌데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좀 있어. 역설적이게도 아까 전에 우리 그 학생분이 단어를 먼저 배웠다라고 하시는데 단어를 먼저 배우는 것은 어린이가 자연 습득, 랭귀지를 애퀴지션 할 때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돼요. 아빠! 밥 달라는 얘기죠. 짜장면 더 달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린이 때 배우면 그게 맞아요. 걔들은 단어를 먼저 막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조합하는 방식도 모르는데 듣고 자연적으로 픽업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스피킹하고 말하기는 기초를 건너뛰고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문장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몸속에 넣어놓지 않고 단어를 막 외우기, 5,000개 외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지양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자꾸 그래도 유튜브라든지 그 넷플릭스 틀어놓으면 그래도 언젠가는 귀 그래도 뚫린다 안 뚫린다 말은 많다 뭐 프로스 앤 컨스가 많지만 그래도 뚫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설거지하면서 틀어놓는 거 하면 안 돼.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건너뛰고 하시면 나중에 역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최선의 공부법. 최선의 공부법은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성인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초적인 패턴과 공식을 탄탄하게 하는 게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나 바쁘다 영어로 해보세요. I'm busy. 거기까지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뭐 하느라 바쁘다 이러면. Doing something. 그렇죠. 지금 영어를 많이 하셨네. 그게 꽉 잡혀 있어야 돼. 나 책 쓰느라 바빠. 해볼까? I'm busy working on a book. 그 be busy ing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패턴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패턴화가 여러분 몸속에 많이 잡혀 있어야 돼. 또 하나. 저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해볼까? 그러니까 이 공식화가 꽉 잡혀 있으면 말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지하철 타고 이러면 영어로 by subway 아니면 어떤 사람은 take the subway 막 말을 망설이게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통일시킵니다. take 교통수단 to 장소 딱 통일시켜야 돼. 마치 이게 패턴책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게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어 외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말하기가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그러면 뭐죠? I take the subway to work.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누구의 아내분 그 친구 쌍둥이 지금 임신했다며 이러면 영어 안 돼요. 임신이라는 단어 백날 외워도 문장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pregnant, twins, 끝. 중간에 문장이 안 돼. 항상 그럴 때는 be pregnant with 이렇게 해야 되거든. 따라 she's pregnant with twins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be pregnant with가 하나의 공식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이 공식도 은근히 공부할 때 뇌가 안 아프대요. 기초 단계에서부터 여러분 이걸 끝장을 봐야 되는 게 영어식 사고를 길러야 돼요. 영어식 사고, 쌤 그것은 중고급 단계 가야 되는 어려운 영역 아닌가? 표현 방식을 외우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봤던 역시 미드였어요. 오늘 아침에 그 고객분하고 잠깐 얘기 나눴어 이래요. 그러면 영어는 속성이 있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가 부사니까 I talked to her briefly 이런 영어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 briefly 정도 알았으면 영어 진짜 잘하는 거라고 봐. 근데 어순이 원어민들이 어떤 걸 즐기느냐. I had 또 기본 동사 나왔죠. A quick 빠른 그 다음에 chat with 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식이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빨리 마스터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혈이 뚫려버리고 영어 되게 안정감인데 저도 20, 30대에 그걸 안정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통역할 때마다 똑같은 문장인데 어제 오늘 문장하고 조금 다른 게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I had a quick chat 이게 딱 잡혀 있죠. 빠른 chat을 가졌다. 이게 우리말 어수는 간단하게 얘기 나눴다 부사인데 이런 공식이 바로 전 영어식 사고라고 생각해요. 영어식 사고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죠. 제가 구글에 빨리 검색해 볼게요. 우리는 빨리 quickly 부사로 쓰잖아요. 그러면 I will do a quick search. 이렇게 I will do a quick search. 기본 동사와 이러한 공식이 맞물렸을 때 영어가 되게 쉬워져. 저 친구는 이상하게 어려운 단어를 안 쓰는데 영어가 네이티브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게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걸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자꾸 잡아주셔야지 끌려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이 기본을 탄탄하게 해놓으니까 쓰기가 술술술술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카데믹한 글까지. 그래서 이 기본 동사고 그다음에 제 김재우의 기초 영어 해 보면 이런 패턴이라든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매우 많이 들어 있어요. 어쩌면 단어 중심이라기보다 제가 영어 시작할 때 꼭 해야 될 것, 이거 안 건드리고 나면 나중에 어디에서 탈이 나도 탈이 난다 했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하셔도 좋고 정말 많이 늘 거예요. 대신 전제 조건은 뭐다? 일정 기간 꾸준히 시간 투자는 해주셔야 된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성인들이 돼가지고 말 좀 잘하고 청취 잘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먹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의 기본 동사예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다 할 때가 가장 기초적인 거죠. 애들이 할 수 있는 영어죠. 근데 이 먹다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서 나이를 먹다라 그래요. 맞죠? 우리 한국말도 결국 기본 동사로 다 문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90%가. 욕을 먹다. 맞죠? 이렇게 연세어학당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먹다라는 기본 동사의 연습을 스토리만 달리해서 계속 해놔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보니 밥을, 나이를, 욕은 쉽다는 거야, 걔들이. 명사라서 그냥 외우면은 쭉쭉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영어도 똑같거든요. work 뭐 대수롭지 않다가 아니고 work가 어마어마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근데 문장을 구성하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러면 이 주어죠. 목적어죠. 이 동사 아니에요. 동사. 이건 왜 한국말로 쓰고 이건 영어로 쓰나요? 정신이 살짝 나가고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자, 이건 주어 S 다시. 자, 그러면 우리는 목적어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으면 동사가 의미 없어져. 그러니까 목적을 잘 구사해야 돼. 외국인이 한국말 배울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근데 영어는 I had 밥에 디너 할게요, 그냥. 자, 나 저녁을 먹었다. 맞죠? 그럼 동사가 안 나오면 디너. 그럼 I dinner 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제 제가 느낀 게 제가 통역할 때 주어는 저희 통역은 사실 이런 쉬운 문장은 많이 안 하고 무슨 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뭐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면 부과라는 단어가 사실 impose라는 단어를 써요. impose. 그럼 저희는 이 동사를 외우면 되죠. 근데 impose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관세라고 해서 tariffs라는 단어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역할 때 이제 동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1학년 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한영 통역 연습을 많이 하는데 한영 통역할 때 국내파들은 동사에서 머뭇거려.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보통 한 3개 정도가 동시에 생각나면 뭐 쓸까도 헷갈려가지고 막 망설여. 근데 교포들은 그렇지 않죠. 모국어니까 뭐 쓰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쫙쫙 내뱉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가 국내파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외국에 살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아니면 어릴 때 그 영어를 바이링구얼, 즉 이중 언어 배우지 않은 사람은 동사 구사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전 동사부터 시작해라. 동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저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제가 랜덤하게 발췌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특히 have, get, make, take, do, 그 다음에 give, 그 다음에 go 이게 또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let이나 work나 keep 이런 것은 싹 조금은 앞에 것보다 덜 빈도수가 많은 그런 단어들이죠. 우선은 이 친구들을 자유자재로 잘 쓰면 사실은 영어 하는데 큰 문제 없어. 솔직히. 잘난 척하는 말 안 할 바에야. 다 할 수 있어. 놀이터가 다 할 수 있어. 회사가 다 할 수 있어. 기본 동사를 깊게 학습해야 돼. 사실은 기본 동사 빨리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기본 동사를 빨리는 무슨 빨리. 얘만 깊이 해놓으면 다 영어가 너무 심리적으로 편해지는데 얘를 왜 빨리 해요? 얘 공들여가지고 1000개, 10,000개 예문 보면서 입에 붙여야 돼. 그러면 입이 떨어지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죠? 깊이 기본 동사 공부해야 돼요. give. 근데 이 give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쉽게 하면 전화 나한테도 일 마치면 전화 줘 이러면 call me도 물론 알아듣지만은 give me a call 이라고 하죠. 맞죠? give me a call. 얼마 전에 머트리얼리스트라는 드라마에서도 제가 바로 들었어요. give me a call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잘 못해 이제. 왜 기본 동사를 당연시 하면 안 되느냐.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저희 강아지에게 목욕을 시켜요. 이러면 막힌다? 목욕? 시킨다 뭐지? 그러니까 이걸 깊이 공부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ive him a bath예요.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법용어로 하면 사형식이 되고 give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은 몰라도 돼. 여기서는 몰라야 된다는 말은 또 무책임한 말이죠.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어려운 기부도 한번 볼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intermediate 중에서도 upper intermediate까지 노리는 사람 이 정도 영어 해줘야 사실은 영어가 야 이거 영어 나 좀 하네 이 느낌 듭니다. 영어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갖추신 거예요. 이러면 자꾸 단어 개수를 늘리면 안 돼. 발상을 바꿔가지고 당신의 영어 실력은 당신에게 경쟁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your English skills 이렇게 한 다음에 give you 그 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은 외워야 되는데 명사 암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엣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하거든. You are very 경쟁력 enough because or since your English is fantastic. 이런 영어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중급의 정체기를 빚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기본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put together 구성하는 노력을 하면 영어 혈이 뚫려. 제가 강남역에서 강의했던 이 경험이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전 수많은 학생들하고 진짜 다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와 단어 많이 알아. 알고 보니까 대형 토익 학원 다닌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유학 준비대가 IELTS가 단어를 진짜 몇만 개를 알고 있더라고. 근데 문장은 다 브로큰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 안 하신 거예요. 한국말은 noun 중심이에요. noun driven language라고 그래. 모든 게 명사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그 카페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카페 feels, 더 카페가 feels가 아늑하다라고 하거나 더 카페 has 아늑한 분위기 이렇게 생각해요. 동사 중심이야. 그래서 영어는 verb driven language라 완전히 다른 영어예요. 완전히 다른 영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랭귀지인데 여기에서 바로 work라는 단어를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보세요. This diet, 이 다이어트 진짜 나한테 효과 만점이다. Really. 그 다음에 worked, 그 다음에 for me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work를 잘 쓸 수 있느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래서 인풋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들어오는 것을 양질의 것을 깊이 있게 좀 해놔야 돼. 이런 것을 안 하고 항상 어떻게 했다? I've tried this diet and it was really good. 이렇게만 영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work를 또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work는 스케줄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 저랑 스케줄 조정하는데 쉽지가 않아. 저는 화요일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Tuesday works better for me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work가 단순한 일하다가 아니고 이런 영역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연습을 해놓으면 생각보다 단어 개수는 아주 정밀한 영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C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제 욕심에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C가 원래 보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C가 쓰이면 어떠냐? 제 기본 동사의 further studies에 있는 예문을 어제 밤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우리 할머니 90세 이제 다음 달에 90세 되시는데 참 살면서 많은 일 겪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겪다 하면 experience밖에 생각 안 나죠. 근데 결국 걔들은 뭐냐면 she has seen a lot 이렇게 해버립니다. She has seen a lot in her 뭐뭐뭐 이렇게 해버리면 많은 걸 봤다는 얘기가 결국 C가 직관적인 사물을 눈에 들어오는 걸 보다 해서 추상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이티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 생각보다 이 자식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안 쓰는데 왜 저렇게 말을 빨리 하고 잘하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다 이런 데 숨어 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기본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결국 기본 동사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문장의 주어 잡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문장이라는 게 여러분 삼형식 문장을 예로 들면 세 가지 단어밖에 없거든요. 나는 먹었다 저녁을. 맞죠? I had dinner. 그러면 70% 해결돼 버린 거야. 그리고 명사는 굉장히 쉬운 영역이에요. hair, 그죠? 이런 직관적인 것부터 해서 좀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덜덜 안 하셔도 돼. 전혀 안 하셔도 시간 투자만 해버리면 돼. 언제? 컨디션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때. 오케이?